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이 김태효가 나와서 신기하지. 안보실장도 아니고 늘 이런 문제는 김태효가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세현 장관 방송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 우리는 살상무기 제공할 거야. 저게 뭐예요? 공격용 무기를 지원을 고려하겠다.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긴 하지, 이 새끼는, 김태효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를 지원할 거야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정세현 장관이나 이병철 교수의 분석은요, 파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네. 전투 군인이 아니라 공병일 수도 있고. 지원. 요거를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최정예 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화면을 보니까 최정예 느낌이 아니야. 막 키도 막 마차님만 하고 막 그래. 크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일부러 이거를 에스컬레이터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말이 다 달라요. 각자 자신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바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부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몇몇이 러시아 영토에서 보인다. 요거 말고는 확인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공격용 무기를 주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맞죠. 여기도 제가 한번 봐봐요. 북파병 인정 않는 서방. 대응 부담에 따른 판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게 전투병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핵심은. 근데 여기에 야, 니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 지원한다? 좀 있으면요. 물론 국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군인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게 파병하겠다 소리가 금방 나올 법해. 상황이. 아니 우크라이나에 왜 이렇게 애정을 갖고 도와주려고 난리를 치는지 그 전까지 사실상의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랑 형제의 나라도 아니고 네.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대신 화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맞죠, 있는 이유를 맞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북 확성기는 그거 내가 흉내 한번 내볼까요? 아. 야, 북한 국민들 북한 군인들 들어라. 자, 니들 그 파병 갔다며? 파병 갔다며? 야, 근데 파병 해가지고 탈령했다더라.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그 패턴 행동 그 패턴으로 본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돈 벌러 간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외화벌이 한 40배, 50배 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 대부분 다 국가가 몰수하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받는 지시로 정도는 받는다고. 야, 그 체력 괜찮은 애들 좀 모아봐. 야, 얘들 저 보내서 이제 공사 인력 뭐 이렇게 보조 인력으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화벌이 하러 갔다면 그건 말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거기가 전쟁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소년병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만하다고 하면 네.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차님도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의 이재강 의원하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북한군 파병서를 우크라이나 주장을 국정원이 받아서 이걸 확대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보도 채널이나 조정평 정동 보면 뭐 북한 인공기가 섬유게 보이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전투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쟁 나면 바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네. 안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미국이나 유럽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왜 미사일을 못 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많이 불리해졌다 이런 소문도 도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지금도 회복이 안 됐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수교가 한지 34년째라고 합니다. 그냥 보세요. 지금 이게 6월 달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러시아, 베트남이 상대방 적대국과 손 안 잡는다 우호 과시, 에너지 협력 강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베트남 시장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러시아랑 베트남이랑 이게 지금 우호를 과시했고요. 그다음 한번 봐요. 이게 올해 9월 25일 날 나온 기사예요. 러시아 가치관 적대국 명단 발표. 한국, 미국, 대만 47개국 포함. 생각해봐요. 윤석열이가 가치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가치관 적대국이라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지도를 넓힐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랑 34년 동안 일궈왔던 관계. 한때는 러시아가 교역국 10위 안에 들어갔던 나라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개 망가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적대국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현대차도 그렇게 해서 철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현대차 공장 팔았는데 영원이라고 그랬었죠. 일원. 일원. 예.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를 내셔야죠. 한마디만 더 할까요?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그렇게 화낼 이유가 있어요? 네가 우크라이나야?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네. 성렬아, 네가 우크라이나야? 북한군이 파병된다고 한들 지가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인 양 행동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재건 사업을 노리고 지금 미리 그 선행 작업을 하는 거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빚진 건 가장 많이 빚진 건 일단 미국이고 그 다음 EU예요. 대한민국하고는 빚진 게 없어요. 대한민국한테는. 이 사람 골프 3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해야 됩니까? 안보적으로도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없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었냐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좋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말고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 정세가 불안해졌을 때 이익을 가져가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불안하나 잘 사나 어쨌거나 돈을 버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미국산 무기의 40%를 우리가 사주니까 그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언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돈을 버는 건 일본이란 말이에요. 맞죠. 6.25가 그랬잖아요. 네. 6.25 때문에 일본이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무슨 미국 대통령이야? 대충 아니 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돈 벌러 갔나 보다 하면 그냥 규탄 성명 하나 내면 말지. 야,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 보낼 거야? 대체 왜? 자기가 즉 우크라이나거든요. 예. 미국이 그런 짓 하다 망한 거 아니야. 지들이 곧 이스라엘이고. 그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그래놓고 또 대한민국에 무슨 돈이 없다고 지랄 해가지고 해외에서 순방 나가면은 야 여기서 또 얼마씩 또 돈 내고 오잖아. 그렇죠. 와, 거기다 진짜 보태주고 오고. 지겨운 새끼 진짜.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핵폭탄 맞고 완전히 그냥 폭망했잖아요. 그 망한 경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어렵잖아요. 일본은 다시 한번 부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기술 발전도 안 되고 인공지능 투자도 안 되고 반도체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핑계로 일본군이 이제 자위대가 이제 한국 그러니까. 땅에 들어오고 이제 야야 니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덕도는 우리 거 뭐 이런 구조. 아니,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다. 성대모사인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콧물을 흘렸으면 알아봤을 거예요. 잠깐 어떻게 그걸 밖에 나가가지고 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살상 무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또라이 새끼들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찍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일 분개하는 게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어제 우리를 약 올렸단 말이야. 너희들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전쟁해서 무력으로 이기란 소리예요. 우크라이나 새끼들이 한국이 통일하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수천 수백 명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지 말자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유 정말 빨리 정권 바꿔가지고요. 난 북한과 통일하는 거 더 원치 않아요. 앞에 쓰여 있죠, 여러분. 한반도 평화. 평화만 와서 북한과 자유왕래 좀 자유왕래할 수 하고요.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따로 떠같이 살면 돼요. 아, 나 뭐 무슨 나라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전쟁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우리나라 극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 애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그래갖고 북한이 이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이미 계엄령 논란에서 드러났어요. 예. 실제로 계엄령 논란 대통령이 바로 소집할 수 있는 군부대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수방사, 특전사. 그리고 계엄령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이 딱 두 개 있는데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충암고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이제 지금 열받아 가지고 북한이 뭐 이렇게 총소리라도 내면 따다다다닥 하는 순간 우리는 촛불 집회 못 합니다. 촛불 집회 일단 못 해요. 왜? 모든 언론이 남북 관계를 그 휴전선을 비칠 테니까. 그럼 관심도 없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북한을 자극해서 총소리 내는 게 난 목표로 보여요, 이제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장난이냐? 난 진짜 난 이런 사람들을 되게 열받는 게 윤석열이는 그렇다 쳐. 얘는 사이코패스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걸 떠나서 보수 진보할 거 없이 평화 유지해라. 전쟁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제정신인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이런 사람들 군대 안 간 사람들이야. 여러분 군대 안 가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송에 여성분들이나 총 쏘는 거 알잖아요. 군대 있을 때 어깨에다가 차고 총을 근데 그거 잘못 쏘면 그 총 반동 때문에 여기가 날아가잖아요. 이명박. 총 쏜다고 하는 것은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면 이걸로 사람을 쏜다는 거에 대한 인간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 총알을 그 작은 총알이 뿜어내는 그 힘이 엄청 크다는 거에 놀라는 거죠. 수백 미터 앞을 뚫어요. 네. 총알이 돌면서 뚫어가지고 뒤로 통과해서 나올 때는 구멍이 이만큼 커져. 근데 그건 소총이에요. 미사일, 무슨 포. 그런 나라에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는 그 사람들 싸그리 저는 그 반민족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 언저리에서 전쟁 나라 하고 있는 거 김태효 같은 놈들요. 일본을 위해서 지금 아까 말한 그 말이 딱 맞아요. 일본을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라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이는 뭐 모르고 그냥 야 그 뭐 대통령 돼봤더니 세계 10대 경제국가야. 대한민국에서는 뭐 저 25만 원 지원금 왜 주려면 막 1억이 또 주고 10억도 주지 이 개소리 하는 놈이 못 줘 하는 놈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는 몇백억 몇천억씩 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또라이 같은 정권을 여기까지. 자 안을수님 새날 늘 응원합니다. 환절기에 새날 식구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새날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 이거 원점 본토 발음이에요. 해봐. 네, 해봐. 왜 내가 발음할 때마다 웃는 거야? 좋아서. 네. 호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 우크라이나 관련 경정권은 딥스테이트의 이익을 대변할 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골프 3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